자, 통신제한조치, 요건 및 대상 범죄입니다. 자, 관련 법조문이 5조 1항인데, 자, 읽어보면, 자, 다음과 고의 범죄를 계획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이게 동그라미 1번이죠. 그렇죠? 줄이면 범죄 혐의가 있을 것. 그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서, 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 실행 저지하거나 체포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쵸? 보충성을 갖출 것. 그 뜻이죠. 자, 그랬을 때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5조 1항이 말하고 있는 것은 허가 요건으로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범죄 혐의가 있을 것, 또 하나는 보충성을 구비할 것. 그랬다면 내가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도표 볼게요. 일단은 기출된 거 위주로 보시면 이 단순 협박죄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할 것이 이 존속 협박죄는 되지 않아요. 존속 협박죄는 되지 않고 단순 협박죄만 가능하다. 즉 협박자는 오는데 그때는 감청해야 되겠죠. 뭐 돈 달라 안 달라 이런 식으로 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협박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대상 범죄가 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단순 협박, 존속 협박은 되지 않는다. 또 볼 것이 자, 여기 보시면 이 강간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강간죄 기출된 적이 있고 강간죄가 기출되었다면 이제 추행죄도 나올 수도 있겠죠. 강간죄나 추행죄 됩니다. 자, 강간죄, 추행죄, 미성년자 의제, 강간 추행죄 이런 것은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 미성년자 등 간음죄하고 업무상 위력 등 간음죄는 되지가 않아요. 비교해서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출제된 것은 또 여기 절도 강도죄. 작년도 기출이죠. 작년도 승진 기출입니다. 절도, 강도, 그 다음에 공갈죄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어요. 공갈죄가 되는데 사기죄가 안 돼요. 사기죄 작년도 승진 기출입니다. 이거 안 된다. 비교할 것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공갈죄 된다. 단순 협박 된다. 존속 협박 안 된다. 사기죄 일단 안 된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된 것이 별도로 뭐가 있었다? 강간죄 기출된 적이 있고요. 절도, 강도 기출된 적이 있어요. 나머지 색깔 칠하지 않은 부분은 기출된 적 없습니다. 자,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어요. 자, 여기 경매입찰방해죄 이것도 알아두세요. 경매입찰방해죄 기출된 적이 있다. 그쵸? 전화통화로 그쵸? 뭐 저기 고속도로 휴게소 우리 입찰 봐야 되는데 너 얼마 할 거냐? 너 얼마 들어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경매입찰방해죄 대상이 됩니다. 자, 나머지 건 참고로 좀 봐두시면 돼요. 뭐 다 나온다고 보진 못하지만 일단 기출된 거 위주로 보시고 또 참고로 볼 것이 뭔가 하면요. 이 통화나 유가증권은 돼요. 근데 문서죄가 없어. 문서죄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지우표도 되지 않아요. 어쨌든 통화 유가증권은 되는데 문서 인지우표는 되지 않는다. 공지방 안 됩니다. 공지방 없어요. 근거조항 없고. 자, 됐네요. 그 다음에 국가적법에 보시면 여기 내란외환죄 있죠. 내란외환죄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관련 법조문 있습니다. 외국 원수, 그렇죠? 외국 원수, 외국 사절, 외교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여기 외국 원수, 이 부분은 색깔 칠하지 마세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한번 보는 것뿐이에요. 내란죄, 외환죄가 있다. 외국 원수 사절, 외국, 여기 외교 이런 부분은 있다는 거예요.
자, 비교될 것이 외국 국기, 이 국기, 국장,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여기 외국 국기, 국장, 우리나라 국기, 국장, 비방죄, 모독죄, 이건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건 눈팅하시고. 자, 폭발물 방화 있고요. 실화죄는 과실범이잖아, 그렇죠? 과실범. 부작위범 관련해서 다중불례산죄, 계약불이행죄, 여기 불이행죄 다 부작위범이죠? 불례산, 불이행 이런 것은 자기범이 아닌 부작위범은 없습니다. 과실범, 실화죄 없죠? 등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살인죄인데요. 여기 살인죄잖아요. 살인의 죄죠, 살인의 죄. 살인의 죄예요. 살인의 죄이기 때문에 여기는 존속살인죄도 됩니다. 이건 존속은, 여기 협박죄는 존속은 안 됐지만 여기서는 존속살인죄 들어와요. 들어오고 그 외에 자살방조, 또 뭐가 있지? 예빈모죄 있어요. 예빈모죄. 예빈모도 포함돼요. 예빈모가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됐고. 폭행이 안 되네. 폭행하고 상해가 안 되네요. 폭행 상해가 안 되네. 근데 협박은 되네. 그치? 협박은 되네. 상해죄가 협박죄보다 형이 높잖아요. 근데 상해죄는 안 돼요. 상해죄가 안 된다. 혹시 모르니까 상해죄 안 된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일단 이렇게 숙지해 두시고 나중에 문제집을 통해서 기출된 것 한번 보셔야 되고요. 꼭 기출된 것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기출되지 않은 것도 간혹 보면 나오더라고. 항상 기출, 매년마다 기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5년 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출되지 않았던 뭐 새로운 것들이 도표에서 하나씩 튀어나오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지 않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허가 절차 나와 있죠. 6조. 6조. 자,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조회한 조치 허가 절차입니다. 자, 검사죠. 1항은 검사고요. 2항은 사법경찰관입니다. 검사는 법원에, 그렇죠? 법원에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법원에 피의자별로, 피내사자별로 통신 제한 조치를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자 누굽니까? 검사죠. 검사. 그럼 경찰도 그렇게 하나? 경찰은 그렇게 못하죠. 경찰은 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합니다. 검사에게 신청하는 거죠. 허가를 신청해 달라고 하고 그랬다면 검사가 이제 법원에 허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1항, 2항 관할법원은 그 통신 제한 조치를 받을 통신 당사자, 주소지, 소재지 또는 범죄지, 그렇죠? 범죄지 또는 통신 당사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다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사자죠. 당사자, 통신 당사자의 주소, 소재, 범죄지, 그렇죠? 그리고 공범 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에 하면 된다고요. 자, 여기 7항 체크하시고 8항 체크하시고 숫자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자,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개월 동그라미. 그리고 목적 달성했을 때는 즉시 종료하면 됩니다. 자,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소명자를 첨부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청구할 수 있어요. 연장 청구할 수 있다. 됐나요? 연장 청구를 하는데 횟수 제한 없죠. 뭐 1차에 한해서 2차에 한해서 한다는 횟수 제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파랑을 둔 겁니다. 그래서 7조 이게 단서죠. 단서에 따라 연장 청구를 할 때 총 연장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년입니다. 1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총 연장 몇 번 가능한 거지? 5번 가능한 거죠. 첫 번째 2개월 주고 그 다음에 2개월 해서 맥시멈으로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범죄는 여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 3년짜리가 바로 밑에 나와 있어. 1번부터 해서 5번까지가. 보면 내란죄, 외환죄, 그쵸? 중대한 범죄죠? 그리고 국교라든지 공안, 폭발물, 여기 이제 군형법에 나오는 반란죄, 그쵸? 이적죄, 그치? 거의 외환죄 중에 속하는 것들이잖아, 그쵸?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법 관련된 것들입니다. 전부 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거야. 국가 안위와 관련된 것들은 3년짜리입니다. 자, 색깔 칠할게요. 여기 2개월. 자, 맥시멈으로 1년짜리인데 거의 내란 외환죄짜리, 내란 외환죄, 군형법, 군사 국가보안법 이런 특별법들이 있지. 그치? 내란 외환 같은 국가 안위 관련된 중요한 범죄들은 3년짜리입니다. 3년짜리. 됐고. 자, 올라가 보시면 여기 연장해 줄 수 있다 했잖아요. 연장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이 관련 판례가 나와 있어요. 이 판례 체크하시고. 자, 이 연장 결정은 원허가 내용에 대하여 단지 기간만을 연장해 준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2개월 플러스 2개월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지 기간만 연장한다는 것이지 허가된 원허가의 대상과 범위는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이 없던 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거지. 그쵸? 그 말은 뭐다? 이거는 당초 허가 내용이 없던 이 없던 부분, 이 없던 내용은 된다 안 된다? 연장이 안 된다는 그 뜻입니다. 자, 여기도 밑줄 그어두세요. 원허가 대상과 범위를 초과한다 하면 틀려요.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됐고. 자, 다음 페이지. 자, 구조 나와 있죠. 6조, 8조, 6조 내지 8조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신청한 누가 집행합니까? 그치? 검사나 경찰이나 정보 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합니다. 자, 나머지 2항, 3항 보시고 요 4항이 여기 별표가 하나 되어 있잖아요. 하나 되어 있다는 말은 기출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기출된 부분이 요 4항이야. 4항. 18년도 경찰 승진에 나왔거든요. 통신기관 등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대요. 일치하지 않으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거부점 땡땡 하시고. 자, 그 밑에 구조입니다. 통지 나왔네, 통지. 통지인데 올라가 보시면 지금 집행권자가 검사, 경찰, 정보수사기관장이라 했잖아요. 집행권자가. 그래서 요 구조 2를 가보시면 1항이 검사고요. 2항이 사법경찰관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3항이 정보수사기관장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다. 가보시면 여기 1항을 가보시면 검사는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 그치? 한때에는 즉 공소제기를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이러한 처분을 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동그라미 이내에 우편 검열을 이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해주면 되고, 감청일 때에는 그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집행사실, 집행기간 및 그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언제? 30일 내. 자, 단서, 공수처 나와 있는데, 뭐 공수처는 나중에 뭐 없어질 조직이니까, 이거 뭐, 요 개정이 됐다 했는데, 요 개정된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공수처가 추가됐어요. 추가됐는데, 굳이 공수처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쓸데없는 조직이니까. 일단은, 검사는 30일 내에 통지하면 되고, 이제 경찰 나와 있죠? 경찰 똑같아요. 똑같아. 공소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뭐 등등 나와 있는데, 여기도 30일입니다. 30일 내에 통지해야 한다 나와 있고, 자, 정보수사기관 장도 똑같아요. 통신제한 조치를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동그라미 치시고, 우편물 검열일 때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일 때는 그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게 어디가 출제가 됐냐면 요 2항이죠. 2항. 이 경찰 승진에 나온 적이 있어. 15년도에. 당연하지요. 경찰 승진 시험에 1항을 내겠습니까? 3항을 내겠습니까? 이건 1항은 검사고 2항은 사법경찰관이고 3항은 정보수사기관 장인데, 그러면 경찰 승진 시험에 어디가 나올 것 같아? 2항이 나오지. 만약에 검찰직 시험이라면 1항이 나오겠지만 경찰 시험은 2항이 나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보시면 되고, 여기 통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통지해야 되는데 숫자 봐두시면 돼요. 전부 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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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요 사항 볼게요. 사항 체크 한번 해볼까요? 사항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12년도에 나왔다. 12년도에 승진에. 자, 앞에서 본 1항 3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사유 볼까요? 1항 1호, 2호 묶으시오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적어드릴게. 그 외의 것들 하면 틀려요. 통지 유예사항. 자, 통신 제한 조치를 통지할 때 국가안전보장, 공공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요 두 가지입니다. 그 외 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수사방해될 우려는 없어요. 마치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보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요? 안전보장할 때 해볼게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 앞글자 생 할까? 위험? 생명 할게요. 안생 할게요. 요 두 가지는 통지 유예 사항인데 그 외 건 안 됩니다. 안생은 유예다. 안생 유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통지를 유예하고자 할 때 소명자를 첨부해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입니다.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라. 검사장의 승인입니다. 즉 검사나 경찰은 그렇죠? 검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습니다. 검사나 경찰이 통지 유예 받으려면 미리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라. 승인사항이지 허가사항 아닙니다. 승인 받아라.
6항. 자, 검사나 경찰이나 수사기관장은 그 사유가 해소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해소가 됐을 때에도 기간이 얼마다? 30일이다. 이거 30일. 외우기 좋게 해놓네요. 전부 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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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앞에는 2개월, 2개월, 1년, 3년 했었지? 그쵸? 자, 다음. 구조 3을 갈게요. 자, 구조 3. 검사. 1항은 검사지. 1항 검사지. 2항은 사법경찰관이지. 3항은 어디 나와 있어? 여기 3항이 없네요. 1항, 2항밖에 없네요. 자,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 수색, 검증을 집행한 경우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 하지 않는다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똑같지? 30일 동그라미. 그 가입자에게 관련 사항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이것도 공수처네요. 공수처는 볼 필요 없어. 공수처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항도 똑같아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 수색, 검증을 집행했을 때에는 그 밑에 30일 동그라미. 다 30일이죠. 색깔 칠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30일이다. 마지막에 통지사항이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